오늘 진도는 정수와 유리수 이제 나갈 거야. 뭐 아까 뭐 계속 얘기했지만 뭐 저희가 문자식까지 정기평가 볼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정수와 유리수를 좀 빨리 해야 돼요. 그래야 시간이 좀 남아요. 네. 어? 6월 2일이야. 네, 없어요. 네. 왜냐면 29일이 재량 대체 공휴일. 그래가지고 수업을 한번 못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없습니다. 네. 자, 이제 2단원을 먼저 설명을 할게요. 네, 설명은 쭉 할 거고요. 네, 여러분들이 좀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어? 우선 여기 먼저 설명한다고 지금 몇 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네, 제발 좀 들어주세요. 자, 여기서 나와 있는 거 양수, 음수 이렇게 구분이 돼 있죠. 양수가 뭐예요? 플러스 붙어 있는 자연수, 분수, 소수. 네. 음수는 마이너스 붙어 있는 자연수, 분수, 소수. 네. 그래서 수직선을 이제 나중에 나타낼 텐데 수직선에는 항상 기준이 0인 게 하나 있고 오른쪽은 다 양수고 왼쪽은 다 음수죠. 오케이? 네. 자, 이걸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여기 보면 참고에 이 의미를 이제 아셔야죠. 플러스의 의미는 영상, 이익, 증가, 크다, 수입, 인상, 해발, 모모 후, 뭐 이런 거. 이거 말고도 뭐 더 많죠? 해죠. 해발이 밑이라고 생각했군요. 그러면 해저의 반대말을 못 쓰시고 그러시고. 근데 해상? 해상은 뭐야? 그래, 그러니까 좀 외워놔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것도 모르겠네. 지출의 반대말이 수입이란 것도 헷갈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죠. 그런 것도 헷갈리잖아. 그리고 영화는 손해, 감소, 작다, 지출, 인하, 뭐 해저, 뭐전 이런 거는 마이너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저건 외우셔야 되는 내용이니까 제가 뭐 크게 얘기할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양수와 음수, 0보다 큰 수. 제가 아까 얘기한 수직선 얘기했죠, 방금 전에. 0보다 큰 게 양수고 0보다 작은 게 음수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번 같이 볼게요. 400원의 이익을 플러스 400으로 나타낼 때 700원의 손해는 그럼 어떻게 쓴다고요? 네, 마이너스 700원. 몸무게 6kg 감소니까 마이너스 6이고 그러면 3kg 증가면 플러스 3kg. 수만 쓰라 그랬으니까 단위는 쓸 필요가 없나?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0보다 이만큼 큰 수. 자, 여기서 원래 식을 좀 쓸 수, 인제부터 쓸 수 있어야죠. 0보다 이만큼 크다는 얘기는 플러스 이만큼 큰 수니까 플러스인 거예요. 지금 이 큰 수라는 말이 얘인 거야. 기억나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로 바뀌는 방법을 맨날 했었죠? 가로 앞에가 플러스면 어떻게 꺼내라 그랬어요? 그냥 가로를 그대로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0 더하기 2인 거야. 그래서 2 이렇게 써야 돼요. 옆에 있는 것도 0에다가 플러스 5만큼 작은 수니까 뺀 거거든요. 이 말 계속 이해하시는 거죠, 이제? 이거 이해해요? 기억나요? 네. 근데 가로 앞에가 마이너스면 어떻게 해요? 가로를 없애면서 네, 안에 있는 부호를 반대로 쓰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밑에 있는 거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0 가로하고 더하기 2분의 1 작은 수니까 빼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0 빼기 2분의 1이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0 플러스 4.3 큰 수니까 플러스여서 가로 앞에가 플러스면 그냥 꺼내는 거니까 플러스 4.3 그래서 답이 플러스 4.3이 되는 거예요. 네.
요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정수와 유리수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니까. 네, 가로 앞에가 마이너스가 있으면 가로 안에를 부호를 다 바꿔야 된다. 네. 항이 여러 개 있어도 다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부호를 싹. 가로가 안에 있다면 무조건. 자, 그래서 그거를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된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자, 그래서 아래 다음 수를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양수는요? 다 얘기해 주세요. 플러스 6, 플러스 4분의 5, 플러스 7.1. 음수는요?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9분의 8. 네. 0은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수와 유리수를 구분하죠. 네. 근데 이제 유리수가 더 큰 숫자인 거죠. 그러니까 유리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는 다 유리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숫자가 다. 네. 근데 이제 정수는 뭐로 구분해요? 양의 정수, 영, 음의 정수로 구분하죠. 이 밖에 뭐가 있어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뭐 얘기하는 거죠? 그 분수, 소수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럼 얘는 플러스 붙은 자연수인 거고 얘는 마이너스 붙은 자연수. 이게 음의 정수가 되는 거죠. 기억나시나요? 자, 구분을 정확하게 해주시기만 하면 되고 양수라는 말은 원래 양의 유리수를 줄여서 양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양수에는 분수, 소수, 자연수가 다 포함이 됐다 그랬습니다. 네, 양이 네, 양의 유리수가 양수예요. 네, 위에 안 써도 돼요. 네, 밑에 있어. 그 다음에 음수가 음의 유리수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같은 말이라는 거, 네, 구분해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써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쓰지 말라고 한 거야, 호준아. 여기 보이죠? 네, 자, 요거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0은 유리수라고 얘기해도 되고 정수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분수 소수만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하시면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양의 정수 뭐 있습니까? 플러스 7, 또 8, 네. 더 없죠? 네. 음의 정수는요? 마이너스 5. 이것뿐이 없죠? 정수는요? 마이너스 자, 4. 1.5 분수 소수는 정수가 아니에요. 네. 플러스 7, 0, 8. 마이너스 5, 8. 이것만 정수예요. 분수 소수만 제외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제 슬슬 또 헷갈리시나요? 네. 양수는요? 플러스 7, 플러스 0.6, 8. 네. 이렇게가 양수가 됩니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넘어가야 되겠네요. 다음 페이지로. 수직선, 뭐, 아까 잠깐 얘기한 수직선. 자, 수직선에는 0이 기준이다. 그래서 오른쪽은 양수, 왼쪽은 음수인데, 여기 보니까 정수만 표시해 놨으니까,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표시만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수직선에 뭐 이런 위치를 찍을 수 있냐. 자,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1번의 마이너스 3은 이 자리가 1번 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0은 여기가 2번 답이 될 거고,
플러스 2는 여기가 3번 답이 될 거고 플러스 4는 여기가 4번 답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근데 뭐 몇 개 추가로 얘기를 해볼까요? 네. 분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분수가 나오면 지금 예를 들어 3분의 2야. 이렇게 돼 있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3분의 2는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다는 걸 먼저 생각하시고 분모가 3이니까 3등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 칸 가야 되니까 이 자리가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이해할까요? 네. 예, 뭐 하나 더 해볼까요? 마이너스 뭐 4분의 5야. 자, 이렇게 돼 있다면 얘는 마이너스 1과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있는 데에서 여기를 4등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왼쪽으로 한 칸 먼저 가는 거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5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분수 어려워하시니까 이거 이해돼요? 네. 분모가 칸수를 나눠야 되는 숫자라는 걸 생각을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 5번으로 갈게요. 수익선 위에 점으로 나타내시오. 이제 방금 제가 얘기한 게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5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2에서 얘를 먼저 대분수로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쉬우니까 마이너스 2와 2분의 1인데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얘를 두 칸으로 나눈 요 자리가 되겠죠. 자, 다 이해돼요? 요거? 네. 그리고 마이너스 2 요 자리가 2번이 될 거고 0.5는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두 칸으로 나누신 여기가 2분의 1이 될 거고 3분의 8은 2와 3분의 2예요. 그러면 2에서 3 사이에서 3등분 해야 된다 그랬어요. 분모가 3이어서. 그리고 두 칸 가니까 요 자리가 4번이 되는 겁니다. 확인할 수 있겠어요? 이거 예전에 다 몰랐었어. 호준이 돼요? 모르겠어요. 아니, 아니 그 어.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니네 어려워해가지고 계속해서 설명했던 거예요. 5-1처럼 네. 이렇게 쓰는 건 괜찮은데 5-1처럼 나타나는 미리수를 각각 말하셔야 할 때 음. 저걸 분수로 쓰는 게 너무 어려워. 아, 이게 어려워요? 보통 같이 해봅시다. 자, A를 먼저 볼게요. 먼저 해야 될 건 요 자리부터 시작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요 자리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점 찍은 거 보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한 칸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3분의 1만큼 간 거 보여요? 세 칸 중에 한 칸 간 거 보여요? 네, 그러니까 근데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 통분해야 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3이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같은 부호면 더해야 되는 거 기억나요? 네,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4 보통 이렇게 A 표시할 때는 가로쳐서 이렇게 점으로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쓰는 방식을 따라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B는 뭐 할 게 없죠. 뭐예요? 네, 가로하고 0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C는요. 우선 몇 등분 되어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몇 칸 갔어? 3칸 그럼 어떻게 쓸까요? 4분의 네, 4분의 3. 이해돼요? 자, 이제 D로 갈게요. D는요. 1에서 이렇게 두 칸 중에 한 칸 간 거죠. 네, 그러니까 D를 먼저 보시려면 1 더하기 2분의 1인 거예요. 얘도 통분해야죠. 2분의 2 더하기 2분의 1이어서 같은 부호니까 더하면 2분의 3이 되겠죠? D는 2분의 3 이렇게 가로해서 쓰시면 돼요. 1.5 되죠, 당연히. 근데 1.5라고 안 쓰는 이유는 A처럼 분모가 3일 수도 있잖아. 걔는 분수로 못 나타내요. 아, 분수래. 소수로 못 나타내요. 그래서.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분수로 다 통일시켜서 씁니다. 네.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이거는
D가 조금 어려워. 자, 정수 있는 데에서 분수 간 것만 따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0부터 보는 게 아니고 얘는 기본적으로 더해줘야 되는 거죠. 정수가 보이면. 그 자리에서 이제 1과 2 사이에서 얼만큼 몇 칸 중에 몇 칸 같냐.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시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주셔라. 근데 그 음. 3-1번에요. 3-1번이요? 위에요? 네. 음의 유리수랑 음수는 똑같이 차 아니에요? 뭐가? 음의 유리수? 네, 맞아요. 똑같은 거예요. 네, 맞아요. 똑같은 거 쓰란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럼 된 거죠? 자, 이제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보셔야 될 내용들이네요. 저는 절대값으로 넘어갈 거예요. 네, 설명은 많이 할 거예요, 오늘. 절대값 기억나요? 네.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절대값은 더 나갈 거라고요. 절대값의 의미는 거리를 얘기하는 게 절대값이다. 수직선에서 거리. 그래서 몇 칸 움직였냐를 보는 거지 음수냐 양수냐를 보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값의 특징은 한마디로 음수는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네, 절대값은 제일 작은 게 가장 작은 게 0이죠. 그 다음부터는 다 양수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호로는 이렇게 짝대기 두 개로 표시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표시를 한다면 얘 답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숫자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 그랬어요. 읽을 때는 절대값 마이너스 2 이렇게 읽는 거고. 네. 이 젓가락 두 개가 절대값이라는 얘기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플러스 3이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숫자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괜히 절대값 나오면 여러분들 쫄잖아요. 네. 그래서 양수, 음수, 절대값 구호를 플러스 마이너스 떼어낸 수와 같다 이 얘기고 0의 절대값은 0이다. 그래서 그게 제일 작다. 절대값은 항상 0 또는 양수만 나와야 된다. 직선 위에서 0을 나타낸 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절대값은 크다. 그러니까 0에서 멀수록 거리가 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0이라고요. 그래서 0에서 멀리 있냐 적게 있냐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1번은 그럼 절대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숫자만 다 쓰시면 돼요. 이게 1번 답이죠. 그냥 숫자만 쓰면 되는 거니까. 부호만 안 쓰고, 그죠? 네. 별거 없죠? 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로 나오면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이 말이 그냥 얘한테 이렇게 기호 붙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얘도 숫자만 쓰라는 얘기죠. 얘도 여기다 그냥 절대값 붙이라는 얘기니까 숫자만 쓰면 돼요. 의미만 아시면 되죠? 얘도 숫자만 쓰면 돼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쓰고 음. 쓰면 안 되는 거. 절대값을 쓰고 쓴다는 건 뭐 이렇게요? 절대값 마이너스 1은 1 돼요? 네. 지금 숫자를 쓰라고 했는데 숫자만 안 쓴다고요? 안 된다고. 그걸 꺼낸 걸 쓰셔야 되는 거예요. 요걸 답으로 쓴다는 얘기죠? 네. 안 된다고요. 네. 숫자를 쓰셔야 되는 거죠. 절대값 있는 상태라는 건 계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계산 안 하고 쓴다는 얘기예요. 절대값 문제는 네, 다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된다고. 절대값 기호를 남겨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절대값이 큰 거부터 차례대로 써라. 이게 뭐라고 썼네? 질문이 했네요. 짝대기 너랑 똑같은 질문을 했네요. 아니라고요. 짝대기 두 개 붙이면 안 돼요. 짝대기 없는 걸로 숫자만 쓰셔야 되는 거야, 재윤이. 알겠지? 음, 차윤이랑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 자, 그 다음 절대까지 큰 거부터 차례대로 나열하. 누가 제일 커요? 응? 부호는 볼 필요 없다 그랬어요. 숫자가 제일 큰 게 큰 거예요. 마이너스 3. 그렇죠. 이게 제일 크죠. 그 다음은
그렇죠. 2분의 5. 그 다음 1.8. 그 다음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 0. 네, 숫자만 보시는 거라 그랬어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수의 대소관계, 그래서 누가 크고 작냐,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음수일 때는 숫자가 마이너스 붙은 숫자가 클수록 작은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9는 누가 더 커요? 마이너스 4가 큰 거 아세요? 주익선으로 확인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4면 마이너스 9는 여기 있으니까 왼쪽에 있을수록 작은 거죠. 오른쪽에 있을수록 큰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수직선을 무조건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값에서는 네. 왼쪽으로 가는 게 크지 않아요? 네, 절대값일 때. 이건 그냥 네, 그냥 수 얘기해 놓은 거고요. 네. 자, 지금 그냥 수 얘기 먼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이제 강은이가 얘기했으니까 절대값이 붙으면 누가 더 커요? 여기도 절대값 붙이고 여기도 절대값 붙이면 얘가 더 큰 거죠. 당연히 숫자가 큰 게 큰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시키는 대로 맞춰서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부등식의 사용. 부등식 사용하고 싶으시면 이거 먼저 알아야죠. 얘가 초과, 얘가 미만, 얘가 이상, 얘가 이하.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기준은 항상 누굴 기준으로 읽는 거냐면 좌변을 기준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B 초과 이렇게 읽으셔야 되고요. 이해될까요? 네. A는 B 미만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항상 왼쪽이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작지 않다. 이거 중요한 말이라 그랬죠? 작지 않다. 그리고 이상 이렇게 세 가지로 읽으셔야 돼요. 이거는 뭐 외우는 거니까.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크지 않다도 외워주시고. 이하. 작지 않다, 크지 않다는 이제 활용해서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 외우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빼뜨릴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3번. 그래서 1번 누가 더 커? 3번에 1번. 플러스 6. 2번은? 3번은? 플러스 4. 얘는 3.5죠? 4번은? 4.5. 마이너스 4.5가 더 큰 거죠. 이해되시죠? 다음 가요.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갈게요. 자, 이 두 개가 있을 때 이제 어떻게 읽냐, 이제 요거 얘기해야 돼요. x가 1보다 크고 6 미만이다. 그러면 얘가 가운데고요. 작은 수가 왼쪽이고요. 큰 수가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가운데 쓰고 작은 수 1보다 크고 6 미만이다. 이렇게 표시가 돼야 돼요. 가운데, 왼쪽, 오른쪽 이런 순서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써있지 않더라도 얘를 보고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얘는 x는 1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렇게 읽을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도 x가 가운데겠죠? 마이너스 3 이상 5분의 2 이하.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4-1번을 해볼 수 있겠죠? 네, 순서를 확인하셔서.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도 되겠죠? 끝났어요? 이제 연산 아직 더하기 빼기 시작 안 했어요. 네, 그냥 절대값까지만 얘기한 거죠. 대소관계는. 네. 그래서 설명은 이렇게 쭉 했고요. 네. 자, 우선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가 남았죠. 네. 그거 주말에 낼 거거든요.
금요일날? 지금 풀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안 내고. 그러니까 미리 풀 수 있으면 푸세요. 어차피 그거 숙제로만 낼 거야. 숙제로만 낼 거니까 시간 있을 때 푸시고, 오늘 숙제는 그냥 정수와 유리수를 낼 거예요. 네. 정수의 일치 근데 응. 공간은 많은 게 있어요? 우선 이제 보고요. 몇 페이지 낼지는. 네,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흑자가 뭐예요? 흑자요. 흑자 플러스. 반대말이 적자, 마이너스. 오케이? 네.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32페이지부터네. 32페이지부터 맞네. 43까지 있어. 너무 많지 않아요? 내야 될 것 같긴 한데. 워크북도 있는 워크북은 안 내려고요. 진도북만 32에서 43까지 낼게요. 진도북만. 3까지? 네. 페이지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여기 거의 반은 제가 풀었으니까 한 6페이지 되네. 그 왼쪽부터 왼쪽까지. 32부터 43까지. 52까지. 그럼 반 내장 자, 거기까지 우선 내겠습니다.